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KPM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빨리 켰네요. 29.67%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다가요. 7월 9일에는 844원까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갑자기 꿈틀꿈틀하더니 오늘 갑자기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1,000원 이상으로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무슨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네,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엮였어요. 이 KPM테크의 자회사인 AB온이 항암제를 만든다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 나왔었는데 이번 2019년도에는 왜 상한가를 갔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한 가지입니다. 일본 수출 기저였어요. 뭔 소리냐? 일본에서 대부분에서 만들고 있는 게 파우칭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우칭 필름에 대해서 실제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와줬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파우칭 필름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BTL 첨단 소재와 LG화학이 동시에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KPM테크가 이 BTL 첨단 소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우칭 필름이 뭐냐 한다면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감싸는 얇은 은박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가 꼭 필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규제가 들어오면 못 쓰니까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KPM테크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중의원 선거가 만약에 2019년도 말에 진행이 된다면은 2019년도 말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 나왔던 에칭가스라든가 폴리이미드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이 상황적인 종목들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로 세도마스크 그리고 KPM테크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우칭 필름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 급등 안 나온 종목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그 종목 공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러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장 초반부터 또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하면서 더욱더 강한 빨간빛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82% 상승하면서 2,71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7월 1일부터 굉장히 쏘아 올렸죠. 우리 그 전날 갑자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리면서 그 다음부터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강하게 또 빨간불을 이렇게 마감에 꼬리도 안 달리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수혜가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아무래도 돈이 몰리니까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이 다 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연고점 경신을 했어요. 종가 기준은. 이 러셀은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추천 종목으로는 아니었지만 관심주로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장비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약간 특이하다. 리퍼비싱 업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장비가 좀 오래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노후화된 장비를 중고로 이제 매입을 해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고치고 닦고 조이고 한 다음에 약간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파는 이런 이제 리퍼비시 기업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오늘 상승률만 놓고 보면 8.8%.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상한가가 물론 상한가 가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꾸준한 것들 그러니까 약간 반짝하는 어떤 폭발적인 반짝하는 종목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세가 잡혀가면서 안정을 이루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2달 가까이 동안 시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고 나서 눈만 뜨면은 시장이 빠지고 지금 한 달 반, 2달째 계속 내리막만 걷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이 러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일본 이런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요건 6월. 요거는 아직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완만하게 쭉 올라가면서 월간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승률은 나오고 있었는데 일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 거래량.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폭발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지금 이 막대기 길이를 봐도 말이죠. 양봉 길이가 사실 요거가 지금 3월 정도부터 쭉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기다란 양봉이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던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7월 되고 나서부터는 역시 이슈를 타니까 원래도 그냥 좀 모멘텀 있는 회사에다가 이슈까지 얹어지다 보니까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같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터지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나오기 전에 미리 선취해서 들어가면 더 좋았는데 이제 그런 시점은 약간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좋은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전에 없던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떨어진다. 특히 지금처럼 뭐 우리 코스닥만 하더라도 지금 3일 동안 화수목 3일에서 거의 하루에 뭐 1% 이상씩 계속 밀려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그런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양봉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또 지수 하락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꿋꿋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악조건인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셨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것도 있었지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비해 시장이 어찌 됐든 간에 꿋꿋하게 잘 버텨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중요하고 오늘도 제가 우리 불편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 지금 뭐 2달 가까이 그리고 최근 이번 주만 해도 뭐 계속 빠지기만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어요. 또 빠지겠지 뭐 약간 이런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과 함께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계좌를 역전시키는 첫 준비 미리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태경화학이 정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강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도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태경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아까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중에서도 지금 이 아까 포토 레지스트 말씀드렸죠. 그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세가 지금부터 보시면은 매물대 지지 받아주고 상승 나올만 할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덕성이라든가 후성이라든가 대부분 종목들이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차례 급등 더 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아르곤 관련된 기업이에요. 아까 아르곤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은 충분히 이 포토 레지스트의 대체제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아르곤 관련주고요. 태경화학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깔끔하게 6,000원 라인대 잡아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도 깔끔하게 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과 7,000원 손절가 목표가 잡으시면서 안정적으로 꼭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는 아까 마르스 전문가는 첫 번째 힌트 별 의미 없다고 네. 얘기하셔놓고서는 똑같은 비슷한 거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일본 악재 관련해서. 전 그래도 적어도 반도체라는 섹터로 압축은 해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 뭐 이건 근데 사실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요 며칠 방송 나오면서 네. 거의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섹터만 조금씩 이제 바뀌어갈 뿐이지. 지금 뭐 일본 사실 이번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음 주면 이제 7월도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
뭐 본인들은 수출 관리라고 표현하라고 뭐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규제인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 많은 언론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 반도체는 주력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도 예전만 못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조선도 예전만 못하고 지금 다 예전만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하나로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살았던 이 대한민국에 굳이 이렇게 물건을 안 대줘서 백테크를 들어오는 이런 상황, 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와 함께 심지어 오늘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도 올랐어요. 심지어 그만큼 지금 오히려 반도체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요. 뭐 대형주 가장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고 다른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가장 먼저 움직였던 후성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시게 되면은 7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이런 주가 단기 급등도 보여줬었고요. 뭐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소재 쪽에서는 이런 것들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뭐 대체품이랍시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막 튀어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단기적으로 이런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이 안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리스크가 될 것처럼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이거는 악재로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뭐 특징주로 말씀드린 러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땠습니까? 6월에는 그냥 적당히 올라가다가 7월에는 거래가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 관련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재든 장비든 어쨌든 이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저점에서 제대로 급등하지 못한 정말 실적도 좋고 뭐 이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고 또 해외 수출도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매출도 좋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얼핏 생각하면 그냥 뭐 다 잘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약간 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수출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STI 말씀을 드리면서 STI가 이제 그때 당시 드렸던 힌트 중에서 무슨 뭐 그 중앙화학 어쩌고 공급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세계 1위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이미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 자체가 벌써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면 그게 세계 1위입니다. 맞아. 예, 그거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사실 우리나라 아니고도 그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당장 시스템 바톤제 같은 경우는 뭐 대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해외에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 우리나라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점유율 1위다, 세계 1위다라고 말하는 대부분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만 거의 하는 이런 것까지는 좀 다르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도 해외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뭐 대만이라든가 쭉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 우리나라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써줘서 1위가 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갖다 쓸 정도라고 하면 그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내수 시장만 갖고 1위를 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접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강점,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 최근에 잇따라서 해외 업체들한테 수출 뭐 이런 거 아니 뭐 삼성전자 중국 법인 무슨 뭐 LG 디스플레이 중국 법인 이게 아니라 진짜 외국에 진짜 외국에다가 외국 기업에다가 최근 수출을 하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조금씩은 이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추리 좀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트릭 쓰셨거든요. 네. 그 예시 종목으로 언급하신 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맞춰봐 주세요. 제가 봤을 땐 저보다 좀 힌트가 더 좀 의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다 수출하고 다 뭐 규제하면 다 반도체인데 그러네요. 거의 뭐 모래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째려보신다. 네, 일단 말씀드린 뭐 하나 말씀하신 게 뭐 일단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거의 돌파할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SK하이닉스도 흐름이 괜찮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세 번째 힌트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힌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번 힌트 세 번째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마르스 전문가님 지금 화났잖아요. 뭐 차트 워낙에 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여기서는 좀 약간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약간 오늘 제가 평소에 엊그저께,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엊그저께는 그냥 쉽게 잘 알려주더니 오늘은 왜 이러나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STI라는 종목을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종목 지금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만약에 따라서 매수를 하셨다면 뭐 첫날 하루,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당일 하루 만에 10% 정도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던 만큼의 이런 이제 단기 급등을 처음에 좀 보여줬던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보시면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소형주는 좀 넘어선 약간 중형주 정도가 되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도 막 이게 심하게는 아닌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 얘보다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뭐 방송사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한꺼번에 정답을 다 알아갖고 내일 아침에 다 사버리면은 시초가부터 이 재수없으면 상한가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좀 수익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시초가부터 만약에 갭으로 이렇게 떠서 출발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힌트는 뭐였냐면 자, 후성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은 자,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후성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STI하고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이 120 이동 평균선은 실질적으로 반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반년.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을 지금 반년 넘게 계속해서 못 뚫고 있다가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번 달 초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에 뚫지 못한 자리를 특정 이슈로 인해서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장기 이평선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선에 다가오게 되면 매수에 나서기 때문에 실제로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패턴이다. 자, STI도 마찬가지입니다. STI도 마찬가지로 차트 길게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얘는 더 길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이 장기 평선 밑에서 머물러 있다가 한번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안 깨지죠? 지지받고 여기서 화살표를 자 보면 지지받고 안 깨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데 후성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딱 같은 자리인데 근데 당시에 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후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약 70% 정도 70% 가까운 주가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후성과 유사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급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